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로키님, 그냥 편하실 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런 어디를 보시던지 상관없거든요. 오로키님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네. 나중에 뭐 제 거를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예, 37JJ님,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오로키님 감사합니다. 통일한국님 어서 오십시오. 영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레디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 애들이 남한에 항상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하는 짓이 있죠. 예, 욕 보이고 가지고 노는 거. 왜냐하면 영혼을 잠식한 그러한 좀비와 같은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마음껏 희롱하고 가지고 놀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체 세력인 우파들을 분통 터지게 만드는 그러한 짓을 항상 합니다. 역대로 남한의 대한민국에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북한 애들이 남한을 가지고 희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월드컵 때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죠. 뭐 대통령 노릇을 한 건지 해먹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먹었다가 적정한 표현인 것 같다. 김대중이 대통령을 해먹고 있을 때 많이 해먹었으니까요, 이것저것. 그때 연평해전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노무현이 평양하고 회담을 준비를 할 때 오상공 지피죠. 오상공 지피. 오상공 지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희롱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대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한 짓거리를 해도 너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아예 어떤 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업되고 의지가 있어야지 싸울 생각도 들고 뭐 어떤 자존감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자존감 자체를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한 행위의 일환으로서 아마 그 올림픽 개막 직전에 열병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저는 이거보다 더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 북한 애들이 이거보다 더한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뭐가 있겠어요? 가장 쉬운 것은 미사일 실험이겠죠. 미사일 실험. 아마 숨겨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북한 애들이 실험을 안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한 애들이 안 하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SLBM 고체 미사일을 추진체로 쓰는 SLBM 실험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정말 남한 정부는 완전히 완벽하게 소위 말해서 해줄 거 다 해주고 정말 능멸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거는 뭐 걔네들
스커드 계열 미사일 그 발사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올림픽 기간 중에 하게 되면 뭐 완벽한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벌려놓고 대규모 그 응원단 같은 그 이상한 미친년들 그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짓을 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죠. 아니, 우리 우파들을 능멸하는 거야. 우리 우파. 국가 정체성과 국가 자존과 우리 우파들을 능멸하는 거예요. 우리 우파들. 뭐 걔네들 그 중도에 있는 애들도 능멸 당하겠죠. 걔네들도 인간인데 그 중도에 있는 애들도 마음속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모멸감을 느끼겠죠. 하프 치는 다비드님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이 아주 사실 그 부분을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역대 그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이벤트를 치르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월드컵 때 연평해전 일으켰던 놈들인데 지금 뭐 동계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수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계올림픽 때 대한항공기 피격하고 대한항공기 테러해서 떨어뜨리고 그랬던 놈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비근한 그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회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런데 530 집회 사건 터뜨리잖아. 지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선 요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지금 얘네들이 열병식 같은 걸 준비하는 건데 정말 제대로 또 한 번 그 문재인은 아주 능멸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말도 못 할 거예요. 저 찐따. 진짜. 어쩌다가 정말 너네 좌파들하고 중도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 너네들 나중에 진짜 설마 걔네들이 나중에 자기 문재인 찍었다고는 안 하겠죠? 문재인 망하고 나면 문재인 찍었다라고 이야기 해주면 고맙겠는데 나중에라도 그러면 시컨 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가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원래 그 인간들이 좀 비열해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도 모종의 어떤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좀 왜 반격을 안 하고 있냐,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까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죽고 살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정말 말 못할 것들도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할 때 했던 말이에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국가적인 어떤 자존감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하게 지목이 되는 것인가 봐요. 이게 노무현 정권이 영상 회의를 하는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즉 노무현 정권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은 그러한 기록물을 아마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기사가 나왔고요. 이런 거 터트려 버리면은 뭐
이거는 뭐 정말 휘발성이 엄청난 게 그 당시에 집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의 따까리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따까리가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 이 영상에서 피해갈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면.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게 터져버리면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력 그 언론들에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현 정부의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 정권의 수사망이 조여올수록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폭로전을 암시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회의록 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많은 기록을 파기하려 했지만 모두 파기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각종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했었다. 다음. 그리고 야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든 회의를 영상으로 기록했는데 이걸 없앤다고 없앴지만 남은 게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영상 회의록에는 한미 FTA 등 정책적인 문제부터 정권 내부의 민감한 논의까지 담겼던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중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렛대로 검찰 수사로 몰린 현 형국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는 16일 라디오에서 이명박 정권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들을 한두 가지 알고 있겠느냐며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거 셉니다. 파급력이 있어 보이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관련 내역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쥐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가지고 수조 원을 북한 김정일에게 갖다 줬다. 김옥두 민주당 전 사무총장 등 DJ 최측근들이 국정원 수표를 사용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오케이. 예, 아주 이거는 거의 이런 확실한 물증들이 있다면 빼박이죠. 국정원 수표를 사용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폭로 카드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진 정보가 예상보다도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연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분은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단기 필마로 혼자서 입지전적인 지금 그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를 소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수준에 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하지만 어쨌든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만큼 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입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다져서 이 상태가 된 거지 지금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세계 인사들을 쥐락펴락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본인이 가진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지위를 누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단 말이죠. 이분은 아마 여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들이라는 것은 아주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신이 생존하는데 적절하게 이용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버티고 결국엔 대통령까지도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아주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폭로 카드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 측이 가진 정보가 예상보다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최고 문제됐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아랍에미레이트 방문권의 실체도 이 전 대통령 모두 알고 있었다. 예, 모두 알고 있었다. 예, 맞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그 전 방송에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건 터질 때 그 제가 드렸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도 우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덕을 볼 수도 있겠다. 그 그늘에서 좀 쉴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뭐 일단은 그 그늘 자체가 없어지냐 마냐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어, 아,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오늘 제일 핫한 게 뭐였죠? 여러분, 어제 오늘 제일 핫한 게 뭐였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죠. 오늘 그 문재인이 버럭했잖아요. 네. 어제 오늘 제일 핫한 거는 이거죠.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 이게 제일 핫한 거예요. 제일 핫한 거. 이게 제일 핫한 건데 거기에 그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네. 간단하게 읽죠, 뭐. 여기 나와 있는 큰 제목만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서 차익을 챙긴 의혹이 18일 제기했다. 이거 지상욱이 그 이야기한 거죠. 터트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아마 그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느낌에 보면.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인가요? 뭐 총리실인가요? 뭐 그쪽으로 파견된 사람들인가 봐요. 예, 이것들이 아주 정말 잘 놀고 있습니다. 나라 아주 잘 흔들고 잘 흔들어서 정말 그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네요. 예, 세상에 이거는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쳐요. 뭐 그렇잖아요. 푸시관 직원이 고기 많이 먹는 거 당연한 거고, 아니 푸주간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정육점에서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날짜 지난 거 나오면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역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걸 관리 감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몸가짐을 잘해야 될 부분인데 쥐새끼한테 치즈 관리를 맡긴 건가? 응?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고 낼름낼름 집어먹은 사건이네요. 정말 사실상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아주 무감각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죠. 이게 진짜 핫한 건데요.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는 오늘 문재인이 버럭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등 어쩌다 그러면서 쩝쩝거렸잖아요. 참 화를 내도 웃기기만 한데 뭐 지들 딴에는 뭐 대단하게 싸고 놀고 뭐 멋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버럭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화를 내는 배경에 지금 필요 이상의 화를 내는 배경에 저는 이게 있다라고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응?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 감추려고 지금 이거 금강원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금감원 문제가 워낙에 크게 터져버리니까 아마도 지금 그 얘네들이 정말 그 아뜨거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비트코인 때문이라도 이 정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터지고 거기에다가 금감원 직원 문제 터졌죠. 지금 뭐 젊은 친구들 참 안 됐지만 한강에 달려간 친구들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정권에서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면 그 비싼 벽걸이 TV 뭐 컴퓨터 뭐 욕조 그리고 세면기 이런 거 다 깨부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분노가 폭발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걸 다 깨부수고 막 인증사진 올리는 게 지금 유행이에요. 예, 많죠. 많이 했죠. 제가 아는 친구들도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건실하게 그 30대 초반 애가 열심히 일해서 억대 돈 모으고 상가까지도 가지고 있던 친구가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지금 거덜났어요. 지금 전화하기가 겁이 나요, 지금. 너 잘 지내니? 그러고 전화하기가 겁이 난다니까? 그 친구들, 그 30대 초반까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건실하게 생활한 친구들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나이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먹을 거 덜 먹고 덜 쓰고 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 거죠. 그게 뭐 정말 쥐약이 될지는 모르고 했던 건데 그 건실한 애들의 어떤 싹을 다 잘라버린 거지. 이 친구들 이거 지금 정말 큰일이고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위기예요. 우리 우파들도 이걸 아주 그 단순하게 뭐 투자가 잘못됐다 뭐 이게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그 세대들이 초토화됐다니까요. 그 세대들이 삶의 의지를 놓고 열심히 안 살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그 중요한 하체고 허리가 되는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나 얘네들이 이걸 눈치 깐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지금 상황이 장난 아니다.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17만 돌파하고 지금 20만 돌파했을 거예요. 어?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며칠 만에. 그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거죠. 며칠 만에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한 4, 5일 만인가 막 17만 막 20만 이렇게 막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라도 정말 광범위하게 젊은 친구들이 그걸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뭐 얼마 얘기하는가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이게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깐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덮으려면은 더 구리다라고 느껴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더 구린 문제가 있다. 응? 세상에 더 더럽고 구린 문제가 있다. 난 그걸 때려잡을게. 너희들 잘 봐. 그리고 버럭 하고 내질른 게 바로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오늘 전 이해하지 못할 버럭이었거든요. 저는 문재인이 오늘 버럭한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과민한 반응을 하나? 그런데 딱 연계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덮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다시 실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구라와 거짓말로 점철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로 뒤집히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는 이미 다 식고 식은, 소위 말해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아주 식은 떡밥이에요, 식은 떡밥. 던져봤자 잘 안 물어. 자기들이 무는 거지 물어봤자 지들만 물겠죠. 물어봤자 뭐 누구 물겠어요. 문구로 소리나 물겠지 뭐. 지들끼리 떠드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갔을 때, 이 문제가 그 법원으로 갔을 때, 법원에 지금 어떤가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원이 요즘에 판사들이 뭔 짓거리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판사들끼리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아주. 판사들끼리 서로 욕하고, 지지고 볶고 법원 게시판에서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이 버럭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버럭이. 왜 버럭합니까? 왜? 뭐 한두 번 들었어? 이제 처음 들었어? 대통령 자리에 있고 나니까 더 와다. 한번 좀 폼 좀 잡아보고 싶나? 하나도 안 무섭거든. 말할 때마다 참 역겨워요. 왜 그렇게 어딜 가서 진짜 사진 찍을 때마다 그렇게 아이고 참 젊은 처자들하고 사진은 첫 찍는지. 그래서 지금 법원으로 가서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판결 지금 총력을 다해서 재판관들도 이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요 옷을 벗어야 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범우파 계열의 판사가 더 많습니다. 범보수 계열의 판사가 뭐 저는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뭐 기존의 어떤 분류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 이명박이 날아가면요 순식간에 적폐 소위 말해서 적폐로 몰려서 다 날아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안이 어떤 건지 지금 아시죠?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두고 보십시오. 보세요. 여지까지 그 문재인 얘네들 그 하던 패턴에 대해서는 익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똥 싸놓고 똥을 치우지 못해서 뭉갠다. 이게 패턴이에요. 문재인 얘네들의 패턴은요. 딱 그거예요. 똥 싸놓고 밑도 못 닦고 싸놓은 똥도 치우지 못하는 게 문재인 정권 애들의 실력이거든요. 여지까지 모든 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지까지 모든 게 거기에 그 일치하잖아요. 중국 관련 문제, 사드 관련 문제, 그리고 뭐 영어 요번에 영어 유치원 영어 그 교육 문제,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많았죠. 그런 문제들이. 내놓는 거보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반대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반대하면은 간보고 반대하면은 여론 수렴하겠다. 뭐 원자력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UAE 건도 그렇고요. 뭐 힘차게 내질렀는데 결과는 보면은 아이고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명박 대통령 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자기들도 정권을 걸어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한 요 정도 하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네. 드디어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합쳤습니다. 동거를 하기로 했대요. 참 이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아주 재밌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 친구도 가지고 놀라 그러다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온 건데, 아직까지도 이 친구는 희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간첩 세상을 열어줬죠. 간첩 세상을 열어준 장본인이죠. 박원순한테 세상의 시장 자리를 양보를 해서 덜컥 좌파의 거두를 서울시장을 만들어주고, 사실 그 당시에 박원순이 어떤 처지였냐 하면 박원순이는 현실적인 권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기사들이죠. 기사나 자료들을 보면은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박원순을 집요하게 추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박원순에 관련된 조사를 국정원에서 해오는 것을 느끼니까 박원순이 현실적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현실정치 참여거든요. 그래서 현실정치에 참여해서 박원순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보호막을 제공한 게 저 인간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안철수가 양보하는 바람에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 그 서울시장이 되고, 그리고 그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원래 국민들은 그 정도까지 국민성이 타락하진 않았는데 박원순이 되면서 정말 사정없이 완전히 그 박원순의 어떤 쇼와 어떤 복지 신공을 펼쳐갖고 마구마구 나눠주기 신공, 마구마구 쇼하기 신공, 마구마구 감성 그거에 넘어가는 인간들도 한심하지만 구두 뒤축 벤치로 잡아 뜯었는지 그라인더로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신고 있는 거 안 봐도 그냥 봐도 딱 표가 나는 그런 거 갖고 검소하다고 이야기하고 박수쳤던 인간들도 한심하고, 문짝을 뜯어다 테이블이라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 걸 보고 또 박수를 쳤던 그 인간들도 한심은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람이 열어준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람이 열어준 거. 그리고 이제 와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아주 순수한 친구라면은 그래도 뭐 제가 미워할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교과서 문제 한번 우리 되짚어 볼까요? 이 친구 교과서에 실렸던 거 사실이었습니까? 지금 교과서 다 삭제됐을걸요? 그리고 여지까지 자기가 주장해왔던 거는 맞는 것이 거의 없는 거죠? 없었죠? 자기가 이야기했던 건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뽀록이 났죠? 뭐 대표적으로 백신을 대한민국 백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거액을 주고 딜을 치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구라였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기가 서울대 인맥을 이용을 해서 가장 성공적인 아마 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일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주요 기관이나 이런데 누가 최고 자리를 꿰차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철수 딸 지금 어디 사나요? 안철수 딸 뭐 한국어 잘 하나 모르겠네. 집도 그 당시 예전에 그 강용석인가 누가 저격했죠. 그때 보면은 뭐 누가 저격했나요? 황장수 소장이 저격을 했나? 집도 뭐 도저히 그 어린 친구가 살 수 없는 그런 몇십억 대 가까이 된 십몇억 대였던가 뭐 그런 집에 살고. 아니요, 양반 아닙니다. 양반 아니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가면을 벗기면 추접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아이콘은 뭔가요? 이 사람의 어떤 키워드는 뭔가요? 홍준표 대표가 아주 정말 속 시원한 말로 그 일가를 해줬죠. 연상을 두들겨줬죠. 당신 대구에 내려오면 배신자 배신자 아이콘. 둘이 모여서 한번 잘해보세요. 잘 될까? 나름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하는 면은 있어요. 뭐 스마트해 보이고 말빨로는 그 이야기해서 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파고들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 파고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을 짓들을 이 친구들은 해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비벼보고 커나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라고 봐요. 역시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맥락에 있어서 그거죠. 홍준표 대표를 사람들이 뭐 배신자 그런데 도대체 뭘 배신을 했죠? 홍준표 대표를 배신자 뭐 어쩌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뭘 배신을 했냐고 물어보면은
박근혜 대표를 배신했대. 근데 박근혜 대표를 배신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그 부분을 집요하게 서로 따지고 들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미운 거야. 나중에는 홍준표 생긴 게 싫대. 나중에는 홍준표 생긴 게 싫다고 그런다니까. 사실상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유일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당에게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어떤 탄핵에 관련된 그런 걸 진행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이러한 이야기 하고, 그리고 또 탄핵 관련해서도 탄핵까지 몰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그런 수순을 거쳐가는 게 좋겠다. 제가 봤을 땐 가장 그 당시로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탄핵에 동조하고 어떤 미필적 고의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들은 친박들이었죠. 오히려 그때. 김성준님, 그거는 아주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 그걸 구별을 못하면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라는 그 실질적인 증거가 뭐가 있어요? 다만 보수 우파가 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만 서류에서 빼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인권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건 다 주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주겠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어떻게 버린 겁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에 있어갖고 특활비 문제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터져 나왔던 것을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는 게 옳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왜 뒤집어 써야 돼요? 그 이야기 나도 그러면 그 특활비 쓰고, 사실 특활비 그거 옳은 거 아닌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거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파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선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는 쟤네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러한 보수에 포함되는 거 싫습니다. 저는. 그런데 내가 왜 똑같이 같이 엮여갖고 보수가 몰락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당장 지금 요번에도 한번 보세요. 왜 소통 안 합니까? 감옥에 계신 분에게 함부로 이야기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안에 있어도 국민들에게, 보수에게, 우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리고 왜 모든 자기를 돕겠다던 변호사들 다 내쳤습니까? 변호사들 왜 다 내치고 유영한지 그 사람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 왜 끼고 돌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안에서 한마디만 하면요 보수 똘똘 뭉쳐요. 왜 자기 변호를 안 하고 보수의 변호를 안 합니까? 삐졌습니까? 이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 소리가 높아지고 흥분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아마 무수히들 도대체 저놈은 뭔가 하고 뭐
뭐 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올바른 이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어떤 이야기, 지금 이 상황에선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 그 제가 캡처한 그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그 오늘인가 어젠가 예, 그 통합 발표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제가 올린 거는 보여드릴게. 그리고 요거는 그 평창 올림픽 지금 북한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우파들을 능멸하고 대한민국의 국채에 모욕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은 속이 있는 인간인가요? 속이 있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참 아마도 그 우리는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엄청 마음이 상할 걸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각오하시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중에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좌파들이 했던 짓들 그리고 문재인이 했던 짓들에 대해서 나중에 기억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하성이 아시죠? 장하성이가 그 지금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들어가고 바닥 인심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 노무현이란다. 문재인의 어떤 브레인 축에 속하는 장하성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대요. 정책실장. 참, 진짜. 저런 인간들이 한 자리씩 다 해먹고. 장하성이가 아마 그 시장을 돌아다녔나봐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이 그 모여있는 시장에 가서 어느 김밥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완전히 제대로 한 방 맞았어요. 그냥 그 시장 김밥집에서 근무하시는 그 종업원 분이 근로자분께서 장하성이한테 완전히 크로스 카운터를 먹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제목을 보세요. 김밥집 종업원 청와대 장하성에게 장사가 제일 잘 돼야 편하게 임금을 받죠.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 김밥집에서 일하시는 분, 야, 정말 이렇게 간단한 말로써 이렇게 핵심을 찌를까요? 너무나도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너무나도 가슴에 어떤 그 일격을 가하는 장사가 잘 돼야 편하게 임금을 받죠. 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하성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일대 상점가를 찾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어. 장 실장은 2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한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는 작은 규모의 가게였는데 장 실장이 그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자 종업원은 싸늘하게 응수했다. 종업원도 장사가 잘 돼야 마음이 편한데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나 죽겠다라고 했다. 라는 말을 했고요.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종업원은 장사가 잘 돼야 임금을 받는 게 편하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허구한 날 문 닫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임금 올라간다고 좋아는 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장사가 잘 돼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다. 야, 이분 정말 이분이 경제부처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이분이 진짜 그 오히려 현실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정책을 하면 조심스럽게 내놓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것을 대화록을 요약한 거예요. 보시면은 장하성과 김밥집 종업원 대화. 장하성, 왜 짜증 나셨나요? 김밥집 근로자분, 당연히 안 되니까 짜증이 나죠. 장하성, 옛날보다 안 돼요? 근로자분, 안 되죠. 당연하죠. 장하성,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로자분, 아니 장사가 잘 돼야 내가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한 거지. 장하성,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죠. 근로자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허구한 달 문 닫는 사람도 많아. 장하성,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근로자분,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바빠요. 끝.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주 요약해 놓은 것 같네요. 그 정권이 하는 것과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딱 저렇게 대화로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체육 정말 바꿔야 돼요. 엘리트 체육 정말 없어져야 될 전 폐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두가 다 고분고분한 거죠.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꼴인지도 모르고, 자기 동료 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적어도. 아니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같이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왔을 텐데, 거기서 몇 명 내가 내쳐지지 않는 것만 지금 중요할까요?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제발 여기서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이것이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운동이 좋아서 하키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올림픽 기간 얼마 전에 모여서 국가가 보조해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만 국가가 돈을 보조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올림픽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국가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럼 이렇게 안 나갈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안 해. 내 동료들이 하키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안 할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옳다라고 봐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올림픽에 나갈 수, 그래서 메달 따거나 올림픽에 나가면 그거 영광입니까? 그게 길이 빛날 것 같아요? 한 세대만 지나보세요. 정말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이 땅에 들어선다라면 그러한 마음가짐은 제일 부끄럽고 제일 추한 마음가짐이 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미국인 하키 감독 보세요. 여감독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올림픽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도 안 된다.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수들이라도. 아직도 시간은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본인들이 무시당하고 본인들이 창피당하는 그러한 상황, 지금 당장을 위해서 앞으로 길고 긴 시간을, 아까 안철수가 지금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세간에 어떤 뭐라 그럽니까? 떡밥이 되어서 오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려면 저는 올바른 행동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공의로움, 네? 여지까지 같이 노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스포츠 정신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지까지 같이 해왔던 동료들을 정말 말로만 미안? 아니, 행동으로 같이 해야죠. 전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의 폐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이 여지까지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운동을 해오다가 올림픽에 참가했다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다 출세에 눈이 멀고 뭔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엘리트 체육? 전 필요 없다라고 봐요. 예전에 그거야말로 예전에 만들어졌던 없어져야 될 패단 중에 패단, 정말 없어져야 될 패단 중에 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잘했다고 해서 병역 면제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 누구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라면 직업이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데 미장 잘해서 기능올림픽 금메달 받으면 그 사람들도 병역 면제돼야 되고요. 대한민국 각 분야별로 모든 분야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분들은 다 병역 문제 시켜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길거리 청소 잘하시는 분들도 최고로 잘하면 병역 면제 시켜드려야 되고요. 건물 청소 잘하는 분들도 최고로 잘하면 병역 면제 시켜드려야 되고요. 자동차 제일 잘 고치시는 분도 병역 면제 시켜드려야 되고요. 모든 분야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행태로 간다라면 다 병역 면제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특별하게 스포츠 운동만 잘하면 병역 면제를 시켜줘야 됩니까? 왜 운동만 잘하면 병역 면제를 시켜줘야 돼요? 또 저기 목소리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저기 귀가 아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분야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야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네요. 암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빅토르 안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빅토르 안 그 사람 정말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간다? 그거 이전에 도의적인 그러한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번을 땄어요. 그 따고 나서도 그러다 보니까 기회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는 그러한 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나라 걷어차고 올림픽 3관왕 이런 거 다 걷어차고 러시아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우파도 이러면 안 돼요. 이러한 체육 같은 분야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홍준표 대표도 앞으로 차근차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 여러 그 분들의 어떤 그 해안을 모아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누구는 병역 면제하고 누구는 저거 해야 됩니까? 사실 스포츠 스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무슨 기술직을 하라, 무슨 일을 하라, 그거 말 씨알이 먹힙니까? 모두 정말 기능공의 대우를 받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굴뚝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굴뚝 청소하시는 분들. 지금도 굴뚝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다녀도 존경의 예를 표한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없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그런 맥이 끊길 거 아닙니까? 맥이 끊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합당한 보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조선족 안 들어와도 돼요. 자연스레 이슬람 쪽 애들 안 들어와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보수는 거기에 맞게끔 올려줘야죠. 왜 안 올려줍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가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에서 돈을 쓰는 거지, 외노자들 아무리 와봐야 대한민국에서 돈 안 써요. 아무리 외노자들 와봤자 돈 안 써요. 오히려 대한민국 망치죠. 전 외노자들에 대해서도 꽤 잘 아는 편입니다. 예전에 제가 외노자들, 저도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감성이 좀 많이 있었을 때, 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춰진 이면을 보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친하게 지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그 어려운 형편에 계신 여자분들을 정말 가지고 논다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표현 여러분께 죄송한데요. 그러한 모습도 보았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사용주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외노자들끼리의 어떤 범죄적인 어떤 모습도 보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외노자 이 문제는 정말 우파들, 특히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아예 망조에 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권, 특히 이슬람권들, 조선족들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아마 그렇게 그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국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아,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조금만 좀 더 인내하고 그러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냅시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앞으로 혼란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지까지 해치우지 못했던 숙제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감내하고 참아내고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만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들어와 주시고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김정일에게 갖다 줬다. 김옥두 민주당 전 사무총장 등 DJ 최측근들이 국정원 수표를 사용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오케이. 예, 아주 이거는 뭐 거의 뭐 이런 확실한 물증들이 있다면 빼박이죠. 국정원 수표를 사용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폭로카드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진 정보가 예상보다도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연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분은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단기 필마로 혼자서 입지전적인 지금 그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를 사실상 전 세계를 소국에서 작은 나라에서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수준에 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하지만 뭐 어쨌든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그만큼 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입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다져서 이 상태가 된 거지 지금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세계 인사들을 쥐락펴락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본인이 가진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지위를 누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단 말이죠. 이분은 아마 여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들이라는 것은 아주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신이 생존하는데 적절하게 이용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버티고 결국엔 대통령까지도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아주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폭로카드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진 정보가 예상보다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최고 문제됐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아랍에미레이트 방문권의 실체도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예, 모두 알고 있었다. 예, 맞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전 방송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건 터질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도 우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덕을 볼 수도 있겠다. 그 그늘에서 좀 쉴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뭐 일단은 그 그늘 자체가 없어지냐 마냐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오늘 제일 핫한 게 뭐였죠? 여러분, 어제 오늘 제일 핫한 게 뭐였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죠. 오늘 문재인이 버럭했잖아요. 네. 어제 오늘 제일 핫한 거는 이거죠.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 이게 제일 핫한 거예요. 제일 핫한 거. 이게 제일 핫한 건데 거기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네. 간단하게 읽죠. 뭐 여기 나와 있는 큰 제목만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서 차익을 챙긴 의혹이 18일 제기했다. 이거 지상욱이 이야기한 거죠. 터트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아마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느낌에 보면.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인가요? 뭐 총리실인가요? 뭐 그쪽으로 파견된 사람들인가봐요. 예, 이것들이 아주 정말 잘 놀고 있습니다. 나라 아주 잘 흔들고 잘 흔들어서
정말 그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네요. 예. 세상에 이거는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쳐요. 뭐 그렇잖아요. 푸주간 직원이 고기 많이 먹는 거 당연한 거고, 아니 푸주간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정육점에서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날짜 지난 거 나오면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역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걸 관리 감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몸가짐을 잘해야 될 부분인데 쥐새끼한테 치즈 관리를 맡긴 건가? 응?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고 낼름낼름 집어먹은 사건이네요. 정말 사실상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아주 무감각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죠. 이게 진짜 핫한 건데요.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는 오늘 문재인이 버럭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등 어쩌다 그러면서 뭐 쩝쩝거렸잖아요. 참 뭐 화를 내도 웃기기만 한데 뭐 지들끼리 지들 딴에는 뭐 대단하게 싸고 놀고 뭐 멋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버럭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화를 내는 배경에 지금 필요 이상의 화를 내는 배경에 저는 이게 있다라고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 감추려고. 지금 이거 금강원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금강원 문제가 워낙에 크게 터져버리니까 아마도 지금 얘네들이 정말 아뜨거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때문이라도 이 정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터지고 거기에다가 금감원 직원 문제 터졌죠. 지금 뭐 젊은 친구들 참 안 됐지만 한강에 달려간 친구들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정권에서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면 그 비싼 벽걸이 TV 뭐 컴퓨터 욕조 그리고 세면기 이런 거 다 깨부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분노가 폭발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걸 다 깨부수고 막 인증사진 올리는 게 지금 유행이에요. 예, 많죠. 많이 했죠. 제가 아는 친구들도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건실하게 30대 초반 애가 열심히 일해서 억대 돈 모으고 상가까지도 가지고 있던 친구가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지금 거덜났어요. 지금 전화하기가 겁이 나요, 지금. 너 잘 지내니? 그러고 전화하기가 겁이 난다니까? 그 친구들, 30대 초반까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건실하게 생활한 친구들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나이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먹을 거 덜 먹고 덜 쓰고 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 거죠. 그게 뭐 정말 쥐약이 될지는 모르고 했던 건데 그 건실한 애들의 어떤 싹을 다 잘라버린 거지. 이 친구들 이거 지금 정말 큰일이고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위기예요. 우리 우파들도 이걸 아주 단순하게 뭐 투자가 잘못됐다 뭐 이게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그 세대들이 초토화됐다니까요. 그 세대들이 삶의 의지를 놓고 열심히 안 살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하체고 허리가 되는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나 얘네들이 이걸 눈치 깐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지금 상황이 장난 아니다.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17만 돌파하고 그 평양하고 회담을 준비를 할 때 그 530 GP죠. 530 GP. 530 GP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희롱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대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한 짓거리를 해도 너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아예 어떤 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업되고 의지가 있어야지 싸울 생각도 들고 뭐 어떤 자존감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자존감 자체를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한 행위의 일환으로서 아마 그 올림픽 개막 직전에 열병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저는 이거보다 더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그 북한 애들이 이거보다 더한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음, 뭐가 있겠어요? 가장 그 쉬운 것은 미사일 실험이겠죠. 미사일 실험. 아마 숨겨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북한 애들이 그 실험을 안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한 애들이 안 하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SLBM 고체 미사일을 그 추진체로 쓰는 그 SLBM 실험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정말 남한 정부는 완전히 완벽하게 소위 말해서 해줄 거 다 해주고 정말 그 능멸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거는 뭐 걔네들 스커드 계열 미사일 그 발사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올림픽 기간 중에 하게 되면 뭐 완벽한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벌려놓고 대규모 그 응원단 같은 그 이상한 미친년들 그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짓을 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죠. 아니 우리 우파들을 능멸하는 거야. 우리 우파 국가 정체성과 국가 자존과 우리 우파들을 능멸하는 거예요. 우리 우파들 뭐 걔네들 그 중도에 있는 애들도 능멸 당하겠죠. 걔네들도 인간인데 그 중도에 있는 애들도 마음속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모멸감을 느끼겠죠. 하프치는 다비드님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이 아주 사실 그 부분을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역대 그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이벤트를 치르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월드컵 때 연평해전 일으켰던 놈들인데 지금 뭐 동계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수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계올림픽 때 대한항공기 피격하고 대한항공기 테러해서 떨어뜨리고 그랬던 놈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비근한 그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회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런데 530 GP 사건 터뜨리잖아. 그 지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선 그 요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지금 얘네들이 열병식 같은 걸 준비하는 건데 정말 제대로 또 한 번 그 문재인은 아주 능멸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말도 못 할 거예요. 저 찐따 진짜 어쩌다가 정말 너네 좌파들하고 중도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 너네들 나중에 아 진짜
설마 걔네들이 그 나중에 자기 문재인 찍었다고는 안 하겠죠? 문재인 망하고 나면?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로키님, 그냥 편하실 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런 어디를 보시던지 상관없거든요. 오로키님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네. 나중에 뭐 제 거를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예, 37JJ님,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오로키님 감사합니다. 통일한국님 어서 오십시오. 영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레디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 애들이 남한에 항상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하는 짓이 있죠. 예, 욕 보이고 가지고 노는 거. 왜냐하면 영혼을 잠식한 그러한 좀비와 같은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마음껏 희롱하고 가지고 놀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체 세력인 우파들을 어, 분통 터지게 만드는 그러한 짓을 항상 합니다. 음, 역대로 남한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북한 애들이 남한을 가지고 희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월드컵 때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죠. 뭐 대통령 노릇을 한 건지 해먹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먹었다가 적정한 표현인 것 같다. 김대중이 대통령을 해먹고 있을 때 많이 해먹었으니까요, 이것저것.
그때 그 연평해전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노무현이 문재인 찍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고맙겠는데 나중에라도 그러면 시컨 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가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원래 그 인간들이 좀 비열해서. 지금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MB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도 모종의 어떤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좀 왜 그 반격을 안 하고 있냐.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까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죽고 살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정말 말 못할 것들도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할 때 했던 말이에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국가적인 어떤 자존감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하게 지목이 되는 것인가 봐요. 이게 노무현 정권이 영상 회의를 하는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즉 노무현 정권이 회의를 하는 것을,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은 그러한 기록물을 아마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기사가 나왔고요. 이런 거 터트려 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휘발성이 엄청난 게, 그 당시에 집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의 따까리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따까리가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 이 영상에서 피해갈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면.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게 터져버리면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력 언론들에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현 정부의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 정권의 수사망이 조여올수록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폭로전을 암시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회의록 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많은 기록을 파기하려 했지만 모두 파기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각종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했었다. 다음. 그리고 야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든 회의를 영상으로 기록했는데 이걸 없앤다고 없앴지만 남은 게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영상 회의록에는 한미 FTA 등 정책적인 문제부터 정권 내부의 민감한 논의까지 담겼던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중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렛대로 검찰 수사로 몰린 현 형국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는 16일 라디오에서 이명박 정권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들을 한두 가지 알고 있겠느냐며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거 셉니다. 파급력이 있어 보이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관련 내역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쥐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가지고 수조 원을